안녕하세요. IT 창업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뿐인 개발자가 퇴사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이 개발 인수인계, 새로 구인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착각, 프레임워크, 창업 자금과 프로젝트 상관관계, 그래서 결론은 이런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 고민과 고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개발자가 뭐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명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가 다른 길을 가고자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 봉착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발자가 이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개발팀의 인원이 여러 명 있는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는 건 기본이지만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담당자가 이제 같이 자리에 있고 뭐 하루가 됐던 뭐 일주일이 됐던 이제 같이 일하는 개발자한테 자기가 개발한 내용들을 이제 구두로 설명도 하고 뭐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도 하고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퇴사하기 전에 다행히도 다른 신규 채용이 이제 되면 같이 앉아서 뭐 하루라도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개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신규 채용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개발 작업에 이제 총력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개발자가 나중에 팀을 이탈하게 됐을 때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소홀하게 되고 관련된 이관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통 개발자가 한 명만 있는 회사에서는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사업 아이템의 개발에만 치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과정 틈틈이 히스토리를 잘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앞두고 급하게 인수인계 문서를 한두 장 작업하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문서 한 장 없이 퇴사하기도 합니다. IT 분야를 잘 모르는 창업가는 기존 개발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이어가야 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이제 한글로 이제 표시한 구조도입니다. 뭐 주문이 있고 그 상품의 재고 관리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것이 이제 ERD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엇이 있고 관계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ERD라고 부릅니다. 이 ERD가 복잡성을 갖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개체의 개수도 되게 많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오픈마켓 2.0 쇼핑몰을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만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런 개체 관계의 그림이 한 8장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그림이 8장 정도가 나올 만큼의 규모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DB 테이블 정의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개체죠, 개체. 이거 하나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존재하는지를 기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예제는 지금 상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데요. 상품에는 이제 상품의 구유 아이디, SKU가 있겠고요. 뭐 상품 이름, 이게 만약에 입점형이라면 이제 샵의 아이디, 상점 이름, 카테고리 정보, 가격, 브랜드, 뭐 소비자 가격, 뭐 재고, 상품의 클릭수, 뭐 판매량,
이렇게 지금 명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같은 쇼핑몰이라고 해도 개발자가 다르고, 만약에 솔루션을 사용했다면 솔루션 회사마다 이런 명세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스 아이디가 아니고 부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카테고리를 뜻하는 GC 아이디도 뭐 이제 원데스, 투데스, 쓰리데스가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세가 없으면 개발자가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이 항목은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쿠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폰의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주 핵심 기능이 쿠폰 서비스다 그 경우에 이 쿠폰 관리에 사용되는 객체는 무엇이 있는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쿠폰 하나 생성할 때 쿠폰의 제목, 수량, 뭐 금액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실제 발급을 하면 이 데이터에 쿠폰이 쌓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쿠폰 코드와 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만 기록을 하고, 이 쿠폰의 모든 쿠폰 정보는 이 관계도에 따라서 미리 생성한 이 자료를 따르게 됩니다.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이 자료에 쿠폰이 사용될 때마다 자료를 쌓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약에 인수인계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한 번에 새로운 개발자라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A 회사의 쇼핑몰 소스 구조가 이제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하고, B 회사의 쇼핑몰 소스가 구조가 이런 형태를 띈다고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폴더고요. 이 폴더는 이제 컴퓨터에도 그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폴더랑 같은 개념이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A 회사의 쇼핑몰을 개발할 때 사용된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는 각각의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그 파일들 열어보면 우측에 이 부분처럼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존재합니다. 개발자가 프로젝트 소스를 보았을 때 이게 각각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폴더인지 이 네이밍만을 보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여기 존재하는구나. 컴퍼니, 뭐 회사 관련된 정보. 사실 폴더 열어보고 파일들을 다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매니저스, 이쪽은 관리자 기능이겠구나. P보드, 게시판이겠지. 스킨, 디자인 스킨 관련이겠지. 뭐 벤더, 뭐 외부 뭐 업체 소스라든가 아니면 업체 관리자인가? 관리자 밑에 있네요, 매니저. 이렇게 그냥 추측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인수인계 문서의 일부분인데요. 이 앞장은 모든 폴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글로 어떤 역할을 하는 폴더인지 기술을 했고요. 이 다음 페이지는 그 중에 개발자에게 어떤 중요 폴더와 중요 파일들을 다시 요약을 해준 그런 문서 화면입니다. 이런 문서가 있다면 새로운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파악할 때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2주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투입돼서 개발한 개발자가 아니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 없이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 규모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로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개발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PHP 같은 언어에서는 라라벨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프레임워크가 유명하고요. 파이썬에서는 장고, 플라스크, 자바에서는 스프링, 스트러치,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한 언어에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우측에 지금 PHP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제가 예시로 그림을 넣었는데요. 이런 구조가 어떤 프로젝트를 열어봐도 기본 구조는 또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고요. 여기 세 군데를 눈으로 파악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의 구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워크가 사용된 프로젝트들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표시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코드가 기본으로 개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되는 생산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같은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 프로젝트에 동시 협업을 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 인수인계 역시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런 개발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간략한 구조 설명, 이런 게 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발자는 이런 프로그램을 뭐 다운받던가 이제 서버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 소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면서 다 분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이 얼추 됐다 하더라도 이 원체 남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마인드 맵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더디게 됩니다.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디를 수정하면 어디도 같이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수정했다가 나중에 이 서비스를 돌려보면 다른 한쪽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IT 창업 전부터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시작하는 게 태반입니다. 이런 것은 스타트업이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빨리 시작하고 싶고 자금 부족한데 개발자 한 명도 정규 채용하기가 힘든 여건이죠. 만약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더라도 급여나 복지, 비전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코드를 누가 리뷰를 하지도 않고 테스트해주고 검수하는 그런 다른 인력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기능의 작동만 되면 된다라는 목표가 정해지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 개발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개발 언어가 같으면 이를테면 이제 PHP 언어다 같으면 PHP를 다룰 줄 아는 새로운 개발자를 뽑으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금방 파악해서 물 흐르듯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개발 관련 문서라든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런 개발 문서 종이 쪼가리 하나도 없다, 큰일 났네, 망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첩첩산중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건 이제 이 작업을 후속으로 맡는 개발자의 역량과 지급되는 보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가 또 일회성으로 그쳐서 또 다른 사람을 손을 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비전과 그에 따라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그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아이디어가 좋지 않았거나 고객 분석, 시장 분석이 잘못되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T 분야의 창업에서는 개발 프로젝트의 불안정성으로 고객과 시장에 제대로 진출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창업 자금, 뭐 투자금을 말하죠. 이 돈이 충분하면 개발자 한 명이 아니고 그 이상을 충원하고 뭐 이제 기획자나 디자이너를 포함한 한 팀을 꾸려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결과물의 품질이 보증됩니다. 또한 자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딱 끝내는 이 형태가 아니라서 각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과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돈으로 팀을 이제 구축해서 운영하기가 아직 부담스럽다면은 좋은 외주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부족하면 이거 어찌어찌 뭐 개발자 한 명, 뭐 디자인 외주 이렇게 붙여서 가까스로 오픈을 해도 개발자가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임시 개발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또 타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래밍 소스는 그간의 히스토리를 남기지 못하고 다시 변형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자금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1,000,000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누군가 이게 300이 된다더라. 오, 럭키 700 아꼈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300짜리 결과물의 완성도가 만약에 높지 않아서 다시 또 손을 할 일이 생기면 그 300에 개발했던 개발자가 이어서 해야 되는데 더 사정상 더 못하게 됐다.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들과 다른 사람에게 추가 개발을 맡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500만원, 1,000만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1,0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만 첫 번째, 충분한 창업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겠죠, 사전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나와야 되는 제품 개발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개발과 디자인으로 이제 사전 출시 제품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뭐 정부 과제에 지원을 해서 확보하고 이제 사무실이나 인력을 이제 하나씩 구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뭐 보편적인 이제 형태입니다. 보통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투자금 유치나 어떤 정부 과제에 지원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왜? 프로젝트를 오픈해서 바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자금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은 많지가 않고 시간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개발자 한 명을 어디다 앉혀놓아서 일을 시키기도 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첫 결과물부터 성공적이고 싶다. 욕심이죠. 누가 봐도 욕심이죠. 리스크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련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를 복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암호화폐 거래소 쪽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다. 개발에 투입돼서 진행을 해 봤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조랑 상세 그 항목들이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하는 시간만 투입하면 큰 어떠한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다소 적은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문서들은 사실 스타트업이나 외주를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 작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작성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의 개발팀에서도조차 이런 문서 기록 하나 없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회사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개발팀에서는 또 기본적인 상황들이고요. 이런 걸 잘 안 하고 있는 기업 규모의 개발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발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왜 어디서 나갔는지도 모르는 채 막 뒤죽박죽 돼 있는 일 많이 봤습니다. 개발은 왜 주로 했었는지, 직원을 더 썼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건지, 만약 프로젝트가 멈춰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개발 관련 문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어서 개발할 것은 무엇인지, 자금 여력은 얼마가 되는지 등등 모든 스타트업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봐야 합니다. 주변에 IT에 좀 해박한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이런 IT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뭐 무료 상담을 하는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잘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상담을 받아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연락을 한번 취해서 어떤 상태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IT 창업 컨설팅을 이메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